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솔로몬 119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애로사항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가보훈부에 보훈병원 확충 요구 방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보훈병원이 전국에 6개만 있죠. 6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 인천이 하나 있는데 인천은 보조 형식입니다. 아직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쳐서 6개입니다. 6개면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내에 보훈 병원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이게 중앙보훈병원까지 와야 돼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환자들이 한 번씩 오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훈병원이 전국에 6개밖에 없다 이거죠. 인천 거 보조 포함해서. 자, 그럼 인천에 있는 그 보훈병원은 아직 그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뭐 과목도 적고 의사들도 적고 다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인천에 계신 분들도 여기 서울중앙보훈병원까지 오시면서 많이 불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훈 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가 83만 2,383명입니다. 83만 명이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병원을 전국의 각지에 많은 위탁병원을 보훈부에서 지정을 해줬죠. 그런데 위탁병원이 많아서 편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훈병원이 아니고 위탁병원에 가면 그분들이 고엽제 환자라는 그 분류에 대한 서툴러서 보통 환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서울중앙보훈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82만 명이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6개 보훈병원밖에 없어요. 물론 보훈병원에서 보훈부에서 위탁병원을 400-500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400-500개를 지정을 해줬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좀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엽제 환자들이 가면 그 고엽제를 분류를 잘 못해서 좀 버벅거리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래서 부득이 보훈병원에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보훈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은 서울 와야 되고 제주도 사람도 광주나 아니면 부산이나 가서 받아야 됩니다. 신체검사 하게 되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훈부에서는 위탁병원을 400-500개 위탁병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고엽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보훈병원은 지금 턱없이 모자란다. 왜? 83만 명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훈병원 6개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더군다나 환자고 어르신들, 노인들이 와서 그 보훈병원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에 오면 어떨 때는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오히려 멀쩡히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는 사람도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다리면 병이 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항도 많겠지만 이 보훈병원 확충하는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일일이 그분들이 집에 앉아서 불평만 하지, 그 불평이 하나 둘 모이면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가면 우리 보훈부도 뭐처럼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도 했고 하는데 그 신뢰를 잃고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욕을 먹는다 이런 것은 표현을 조금 과하게 했지만은 어쨌든 내용상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그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보훈병원에 가야 또 월남 참전 용사들은 특히 고엽제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맞는데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도 일반 병원에서는 많다 이거죠. 위탁병원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위탁병원을 잘 가지 않고 보통 보훈병원을 많이 온다. 그럼 보훈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다.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어렵게 왔는데 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좀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그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그래야 그것도 하나의 우리 보훈 보상 대상자들에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금전적인 도움,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고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서 노인들이 그 직접 운전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하면은 자녀가 하루 휴가를 내서 아버지를 태우고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그 애환을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훈 대상자들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아시면 이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 6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좀 가까운데, 집에서 좀 가까운데 하나씩 중간중간에 하나 추가로 이렇게 더 설립을 해주면은 그만큼 편해지고 그만큼 어려움이 좀 덜어질 것 같다. 왜? 이런 사람들은 보험급여금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보훈부에서는 우리 국가용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재 우선 보훈병원 확충이 어려우면 지금 현재 있는 보훈병원 6개 중에서라도 병상수를 좀 늘려주세요. 병상수도 지금 총 3,487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병상수를 서울이 1,400개, 부산 499개, 광주 577, 대전 484, 그렇죠. 대구가 390, 인천이 137. 또 진료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진료 과목도 보면 서울이 31개과, 그 다음에 부산, 서울이 과는 그렇죠. 부산은 21개과, 광주 24개과. 지금 이렇게 이제 있고, 병상수도 그래요. 6개 병원에 3,487개밖에 없어요. 병상수가. 그러면 보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83만 명이에요. 83만 명. 자, 83만 명이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지만 다 병원 가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가야 되기도 할 경우도 있고, 근데 병상이 겨우 83만 명인데 겨우 병상이 3,4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훈부에서는 노력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분들의 그 보훈 보상 대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잘 살피셔서 병상 수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보훈병원 수도 좀 늘려야 되겠고, 좀 시급합니다. 병원 갔다 온 사람들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오셔요. 저에게 전화 오신 분이나 아니면 방문해서 이렇게 내용,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의뢰를 하러 오셔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불만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이분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건부에 간접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례시장도요. 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장례시장도 원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는데, 자, 서울이 장례실이 13개밖에 없어요. 부산 9개, 광주 6개, 대구 5개, 대전 5개. 장례식장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장의 호실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도 병상도 늘려야 되고 지금 보건부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중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 국가를 위해서 몸이 희생된 어르신들이니까 또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건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보건부 역할이다. 물론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기획부에서 이 내용 같은 것을 좀 구구절절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설명을 해서 어떻게든 아니면 대통령을 이용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류 보훈 말로만 인류 보훈이지 이게 어떻게 인류 보훈이 되겠습니까? 라고 직소하시면 됩니다. 직소. 보건부 장관이 대통령께 직소하면 되죠. 그러면 예산상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많은 돈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깊이 담아두시고 내년에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을 보훈병원 확충이 시급하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금도 그 불만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런 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짧게 하는데 우리 83만 명의 우리 보훈 대상자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보훈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보훈 대상자에게 혜택을 좀 같은 값이면 더 좀 주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우리 제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어르신들은 전화 와서 내가 구독을 이 방송을 청취할 때마다 누르는데 구독 글씨가 안 보여요 라고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구독을 한 번도 안 누르신 분은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누르고 제 방송을 100번 봐도 상관없어요. 누르고 그 다음 누르면 그게 취소가 돼요. 그러나 2번 누르면 취소가 되죠. 3번 누르면 다시 살아났다가 4번 누르면 또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할 거 없어요. 여러분께서 확실히 한번 구독을 클릭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좋아요는 방송 나올 때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한 번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구독 버튼 한 번이면 되고요. 2번 하면 없어져요. 3번 하면 다시 생기고 홀수만 생기고 짝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딱 눌러서 구독으로 뜨면은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제 또 제 방송을 예고하게 했으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누르시고 좋아요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선이 와서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아서 안내 말씀 잠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훈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전할 방법이 없다. 혼자서 편지를 아무리 써봐도 지금 어떤 어르신들은 본인이 편지 써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보훈부 장관한테. 자,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혼자 쓴 거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누적 조회수 200만 명이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하는 거니까 훨씬 도움이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구독 홀수 2번 눌렀으면 다시 한번 눌러야 됩니다. 한 번 눌렀으면 앞으로 계속 누르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좀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